안녕하세요. 한영우 시대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추웠던 것 같은데요. 추위에 많이 고생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추우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또 그게 안 돼요. 하루 정도 집에 있으면 어딘가 또 궁금해서 나가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나가고 싶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집에만 있고 싶다. 그 마음이 더 문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 콘서트를 이어져 왔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이번 주는 좀 허전할 것 같아요. 뭔가 준비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 저녁 시간인데 오늘은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쵸? 내일 콘서트를 안 가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요. 뭔가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분위기는 어수선한데 나는 왠지 모르게 조용한 것 같은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몇 주 쉰 다음에 1월 24일, 25일 부산으로 가시면 돼요. 부산 지역장님께서 간단하게 초대의 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게 본론은 아닐 것 같아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초대장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요. 파라님들께 1월 24일, 25일 부산으로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파라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파라님들 2026년 가수님 첫 행사는 어디일까요?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신년에 어때요? 2026년 1월 24일, 25일 부산 마콘으로 오실 준비는 다들 하고 계시죠? 아직 티켓팅 안 하신 분 예스24로 얼른 달려가세요.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2026년 1월 24일, 25일 부산으로 모여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길게 안 쓰고 그림으로 다 나타냈어요. 라스트 콘서트 오빠가 돌아왔다. 2026년 1월 24일, 25일 오후 5시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 3홀로 오시랍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초대를 해주셨고요. 고마워 25년 어서와 26년 오빠가 돌아왔다. 1월 24일 부산에서 한다 그랬고요. 안 보면 평생 후회. 부산으로 오이소. 부산 콘서트에서 만나요. 휘날레는 어디? 부산 아이가. 2026년 1월 24일 25일 부산 콘서트에서 만나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 거기 광주에서 할 때도 이런 그 플랜카드를 많이 가져 다녔어요. 바깥에서도 놓고 댄스도 하고 또 공연장 안에서도 이거 들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부산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부산 그 뭐라 그럴까 스태프들이 굉장히 젊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안 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부산 지역장님 많이 젊으셨던데 뭔가 글을 굉장히 자주 쓰시네요. 부산 파라님들한테 감사의 글 2025년 12월 31일도 밤에 이렇게 글을 써 주셔가지고 부산 파라님들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제 지역장님들이 글 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장님들 글쓰기 학원 다들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AI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콘서트 후원 계좌를 오픈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그냥 콘서트를 하고 저 콘서트 잘 모르거든요. 그럼 뭐 소속사나 기획사가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들의 콘서트는 또 그것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콘서트는 콘서트고 또 우리들의 축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그 콘서트에 후원금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또 풍성한 콘서트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잘해왔어요. 12콘을 잘해왔어요. 그렇죠? 13, 14번이 남아있어요. 근데 조금 쉰 다음에 1월 24일, 25일 부산에서 만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예스 24에 들어가서 티켓을 보니까 엊그제 봤을 때는 SR석 여기가 6구역, 7구역 여기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6구역, 7구역 뒤쪽으로 자리가 나와 있는 거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자리를 추가로 더 오픈한 것 같아요. 추가를 더 오픈 하루에 200석
이렇게 하면 100석 정도씩 하루에 100석 정도씩 해 가지고 200석을 더 오픈한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다른 가수들도 보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표가 처음에 적게 좀 열어 놨다가 또 인제 아우성이 나죠. 뒷자리 뭐 R석, S석이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를 안 끊고 기다려요, SR석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좌석을 좀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못 보셨던 자리가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추가로 오픈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가수도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봤어요. 대기표가 전혀 없는 것 같았더니 어느 날 밤에 보니까 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또 추가로 이렇게 오픈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티켓을 판매하는 묘예요. 그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구도 나는 뭐 SR석만 가겠다 이런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면 요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페에서는 그거 먼저 전해 드려야 되겠네요. 요 뜨개옷이 2024년 5월 28일에 발매됐잖아요. 이거 황영웅 가수님과 마감 임박 님이 공동으로 작사 작곡했고요.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어요. 오리지널 버전하고 어쿠스틱 버전. 그랬는데 황영웅 TV에서 오리지널 버전이죠. 그죠? 이게 200만 뷰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AI가 저보다 훨씬 말을 잘해요. 저는 진짜 그렇게 말 많이 못해요. 사실은 말하다 보면 한 1분 정도만 하면 할 말 없어요. 저 말 잘한다고요? 이것은 제가 그 태블릿이나 이런 걸 보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냥 제가 순수하게 만들어내는 말은 저 잘 못해요. 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제가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라이브를 안 하냐고 그렇게 말을 잘하면서 얼굴도 이쁘지 말도 잘하지 그런데 왜 라이브를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제 분야가 아니라고는 생각 때문에 저는 못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소통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황영웅 TV를 통해서 뜨개옷이 200만 뷰를 돌파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그리고 인제 그 우리가 만든 뮤직비디오 그 뮤빗에서 올라가 있어요. 뮤빗 한번 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황영웅 TV를 통해서 이것을 보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뮤빗을 통해서 봐서 황영웅 TV를 통해서 보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영역이에요. 우리들의 영역인데 뮤빗이라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게 더 많은 분들이 본다는 거죠. 다른 가수 팬들도 계속해서 봐요. 다른 가수 팬들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 가수는 몇인데 너네 가수는 몇이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순위를 올려줘야 돼요. 오빠가 돌아왔다 현재 34위예요. 당신 편이 위에 있었는데 오빠가 돌아왔다가 위로 올라갔네요. 오빠가 돌아왔다가 당신 편보다 위로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빠가 돌아왔다 제가 숫자를 해 볼게요. 오빠가 돌아왔다, 당신 편, 찰리 채플린, 가을 그 사이, 민들레, 해바라기, 인사동 찻집, 꽃구경, 또 뭐가 있을까요? 꽃구경. 지금 제가 8개를 손가락을 쳤는데 8개를 치고 있어요. 8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요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뮤빗에서 순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잘 안 해도 순위가 금방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황용 TV를 통해서 보셨다면 또 여기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퐁당퐁당 하면서 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라 그랬어요. 한 군데서만 계속 보지 마시고. 그리고 뭐 황영욱 TV에서 봐도 되고 여기서 봐도 되고 여기서 보는 것도 황영욱 TV 숫자로 올라간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들은 것 같고 어쨌든 뭐 어디에서 들으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작권자가 가수님이기 때문에 어디서 들으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황영웅 TV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것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보셔서 여러분들이 뮤빗을 해달라. 근데 이제 멜로는 음원팀이 하는 거고 뮤빗은 홍보팀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황영웅 TV는 유튜브 팀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막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막 여기로 오세요. 저기로 오세요.
똑같이 듣는 것도 여기로 오세요, 저기로 오세요 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인제 우리가 중앙 운영진을 다시 또 뽑고 있어요. 2025년 12월 31 일자로 현재의 임원진의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1월 6 일까지 중앙 운영진에 지원해 달랬어요. "나는 중앙 운영진을 해 보겠다." 이런 경우 있어요. "아 니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신 분 지원하세요. 물론 지금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시고 이 방법으로 안 돼서 또 저 방법으로 바꾸고 또 다른 방법으로 바꾸고 이러면서 별의별 방법으로 다 바꿔가면서 했어요. 서명하는 방법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알람을 켜야 되나 꺼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중간에 끊긴 사람 또 갈 수 있도록 해라." 인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무엇이 문제냐. 서명하는 사람의 숫자가 문제라는 거죠. 숫자가 많으면 그렇게 잘 안 해도 순위가 싹싹 올라갈 수 있는데 재밍하는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진짜 비상이죠, 어머님팀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인제 저 사람들이 임기가 끝났으니까 나에게는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이러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6 일까지 지원해 주시고요. 또 1월 6 일에 딱 떠오르는 거 있어야 돼요. 1월 6 일. 부산 티켓이 일괄 배송되는 날이 1월 6 일이에요. 1월 6일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 운영진 지원 마감일 그다음에 부산 티켓 발송 시작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항공 잠바 추가 주문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인제 부산 콘서트 하기 전까지 받아 보실 수 있다 그랬어요. 저 그거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날씨는 춥고 전 추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얇아서 입을 일이 없을 거다 그랬는데 우리 콘서트가 겨울 콘서트를 남쪽에서 했잖아요. 광주, 창원, 울산, 부산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입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서울로 올 때는 추워요. 서울로 올 땐 추웠는데 울산에서 오는 날은 많이 추웠는데 지난번에 광주에서 오는 날은 그렇게 안 추웠어요. 근데 그 전날 엄청 춥다 그래 가지고 단단히 껴입고 갔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 됐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라 그러지만 아래 위로 인제 한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하니까 기온차가 심해서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월 13일 중앙 운영진 선출한대요. 1월 7 일에서 13 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렇게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스텝에 예를 들어서 홍보 스텝에 3 명이 지원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3 명을 또 투표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홍 어 홍 홍보 스텝에 딱 한 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분을 시켜 줄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죠. 그쵸? 이 사람이 하는데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고 이번엔 찬반을 물어보겠죠.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그분이 혹시 만약에 뭐 어떤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있었다 그랬을 경우에 누군가가 또 얘기해서 "이 사람이 중앙 스텝을 하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투표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그냥 투표해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점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겠죠. 그러면 인제 그다음에 지원했던 사람들은 또 그 팀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냥 집으로 가진 않아요. '팀원이 될 거다.' 생각하고요. '봉사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봉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월 13일 날 운영진이 선출이 되면 1월 14 일부터 20 일까지 한 주일간에 걸쳐서 인수인계를 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제 그걸 가지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대로 할 점은 하고 '일단은 이대로 해 보자.' 하다가 또 인제 뭔가 변경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1월 21 일부터 25 일까지는 함께 부산 콘서트를 진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났다고 손 탁탁 털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또 내가 선출됐다고 해서 바로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숙려 기간이라 그러나요 그거? 이제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인수인계 시간을 거쳐서 부산 콘서트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뭐 그 폼에 이거 지원할 정도의 사람이면 카페에 들어가서 폼을 눌러서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폼을 보면 몇 가지 파트로 우리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느냐 하면 파트가 많더라고요. 저도 어떤 분 맨날 나오는데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질 않아요. 그래서 보면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 팬카페를 관리하는 파트, 그다음에 응원하는 파트, 그다음에 고문 뭐 감사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자주 보는 사람들은 홍보팀이나 음원팀을 많이 봤어요. 그죠? 이분들이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막 했어요. 홍보팀에서는 인스타하고 뮤비, 타이어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다음에 음원팀은 주로 멜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NS 팀이 또 있네요. SNS, 유튜브, 인스타, 소셜 등. 그러니까 홍보 1, 2 이렇게 있었던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수님의 홍보팀이 가수님의 유튜브 공식 채널과 인스타그램 등을 알리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과 선명 활동을 리드하는 역할이래요. SNS 제가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SNS, 유튜브, 인스타 저 오래 했어요. 유튜브는 인제 3년 차고 인스타는 10년 정도 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더 훌륭하신 분이, 더 젊으신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맡았다가 아프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저 자주 아프거든요. 좀 제가 가수님과 닮은 좀 어 MBTI 갖고 뭐 혈액형 갖고 똑같은데, 가수님도 체력이 그렇게 많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애성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애성이. 잘하려는 마음. 우리 가수님도 그게 진짜 강한 것 같아요. 내가 1등 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이거 맘만 먹으면 뿌리를 뽑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할 때 아프다 그러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꼭 그 스타일이에요. 막 뭐 하면 죽기 살기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 열심히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설설한 거거든요. 근데 남의 눈에 보이기엔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근데 우리 가수님도 그런 것 같아. 막 이거를, 그 가수님 본인이 직접 그 얘기했어요. 대충 하는 성격 아니라고. 뭐든지 하면 진짜 뿌리를 뽑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러신 것 같고요. 우리 여기 지원하실 분들은 일단 좀 건강이 확보되신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인제 마지막 이제 해체되잖아요. 그쵸? 해체되면서 홍보팀이랑 음원팀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스마트폰 많이 들여다보니까 눈이 나빠져요. 저도 눈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많이 나빠져 가지고, 근데 뭐 그 루테인 먹으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저 처음 먹어 봤어요, 그런 거. 그냥 먹는 거다 근데 너무 캄캄해서 인제 얻어 먹어 봤더니 그것도 강도가 있더라고요. 강도가 뭐 이게 좋은 거 있고 쪼끔 약한 거 있고 이래서 먹었더니 쪼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기본적으로 인제 시력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고요. 또 음원팀에는 음원 도우미가 많아요. 그쵸? 이게 음원팀이 규모가 제일 커요. 그쵸? 이거 하는 사람 저거 하는 사람 해 가지고 뭐 진짜 영웅의 시간 하는 사람 있고 선총하는 팀 있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요. 그래서 눈이 문제가 있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스마트폰 계속 보시면 손가락 무지하게 많이 아파요. 손가락이, 어떤 분들은 이제 한 손가락으로 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두 손으로 하거든요. 엄지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도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시력도 많이 그렇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인제 어먼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먼팀을 함으로 해서 멜론을 뭐 2 개, 3개 이렇게 가입하죠. 더 많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멜론만 2 개, 3개 하고 삼성뮤직, 뭐 그다음에 플로, 그다음에 또 뭐죠? 아 플로 막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 여러 가지를 가입하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눈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음원팀 하시는 분이 각 지역에 그 스밍 스텝을 하시면서 이걸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동호회 활동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 주시면 또 즐거운 일이 되는데, 또 일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굉장히 많이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총무 스태프님들 우리 콘서트 때마다 와서 굉장히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또 디자인 스텝도 그렇게 하시고, 게시판 스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쉬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잘못된 거 이렇게 관리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게시판 스텝이 우리 팬들이랑 이렇게 자주 부딪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뭔가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 가지고 방금 전에도 카페에서 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자기 소임을 다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인제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 해치기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니까 해치기 우리가 볼 수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저도 해칭 얘기하고 누가 그런 글이 올라와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해축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보지 못한 해축을 어떻게 지켜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인제 하나하나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너무 많이 오픈하면 우리 팬들이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고 뭔가 자꾸 항의를 하고 또 오픈을 안 하면 또 오픈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이렇게 카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카페가 리딩하는 대로 이렇게 설설 따라 가지고 이러는데 또 인제 진짜 뭐든지 1 등이 아니면 안 되고 애착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애착이 많다 보면 결국은 누구랑 자꾸 부딪히게 돼요. 그죠? 글쎄 뭐 나름대로 가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설설하지 뭐.' 이러신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죽기 살기로 내가 1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카페에다 뭔가 자꾸 의견을 내시는 분이 잘하는 건지 그냥 지켜만 보는 분이 잘하는 건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누구든지 카페를 위해서 일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지원을 하시면 내가 리더는 안 되지만 그다음 리더랑 같이 할 수 있는 한 인원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뭐 특별한 그건 없고요. 어 영웅 파라 이야기 그리고 가수님에게 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쓰시는 분들은 맨날 쓰셔요. 그래서 글쎄요. 뭐 많은 것이 다들 궁금해요. 궁금하고 뜨거워도 어쨌든 200만 뷰 돌파를 축하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낮에 그분 제가 글을 읽어 드리면서 그래서 "오빠야는 그냥 오빠야 볼일 봐라. 우리 작은 오빠야랑 놀을게." 질투심을 유발하느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뭐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니까 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높아심에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은 지킨다는 거죠. 기본은 다 있어요. 기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인제 경상도 말로 하니까 이렇게 이 또 딱 눈에 띄는 제목이 있어요. "질투쟁이 가수님 와이카는겨." "왁하는겨." "질투쟁이 가수님 왁하는겨."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잠깐 읽어 볼게요. 이거 읽으려고 안 그랬는데 황금 여인 봉따봉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울산 파라님인데 울산 파라님 이거 읽어도 괜찮겠죠? 그쵸? 나쁜 거 아니니까 읽어 볼게요. 가수님 황영훈 가수님. 지칠 줄 모르고 무한 질주하는 붉은 마르해 올 한 해도 가수님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가수님 새해부터 말 안 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참고 있었건만 안 할 수가 없네요. 뭔 말이냐고요? 우리 파라님들이 가수님의 집안에 침입하여 경호 오빠야, 댄스 오빠야, 성은이 오빠야, 구찌 막내 동생 이 모두에게 빠져 양다리도 모자라 3다리 4다리 걸쳐 있어서 미치신 거 맞죠? 가수님은 욕심쟁이, 질투쟁이라 파라님들이 오직 가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데 가수님 이제 고만 입 좀 넣으시고 웃는 모습이 세상 누구보다 이쁜 모습으로 "까꿍 영웅입니다."라는 말 한마디 듣고 싶네요. 가수님 혹여 바빠서 몸살이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면서도 투정 한번 부려 봤어요. 앞으로는 오직 강영훈 가수님만 바라보면서 바빠지실 가수님과 곱고 멋진 추억 함께 만들어요. 가수님 올 한 해도 걸으시는 걸음걸음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 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다운동 바보가? 이건 누구예요? 다운동 누구예요? 다운동 누군가가 이렇게 써 주셨어요. 가수님은 진짜 가수님 집안 단속 잘하라 그랬는데 가수님은 댄스 오빠야 보는 줄 알았더니 경호 오빠야 보고 있었고 경호 오빠야 또 보지 마라 했더니 성은이 오빠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가수님이 또 구찌 자랑하니까 구찌에게 더 빠져 있어요. 그런 웃기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 이분 글 처음 봤어요. 우연히 인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런 게 제목이 재미있어서 봤는데 하여튼 우리 파라님들 중에서는 이 글재주 많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글재주가 진짜 많아요. 가수님 이거 읽다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다가 '어 이건 뭐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다운동에서 이런 걸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더 재미있을까요? 근데 이런 글을 이렇게 재미있게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공통점, 올콘을 하셨다는 거예요. 올콘을 하다 보니까 그 스토리가 쫙 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많아요. 올콘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번 빠지긴 했지만 거의 올콘이라고 봐요, 보여져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은데, 이렇게 글을 쓰신 분들은 그 스토리가 쫙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글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냥 이것저것 다 말씀드려 봤어요. 제가 며칠 한 이틀 AI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가 더 잘하는 것은 AI에게 맡겨주고, 또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특히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아직 티켓팅 안 하신 분들은 티켓팅 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요. 황영웅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